여러분 혹시 중국의 3대 악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의 여태우, 당의 측천무후, 청의 서태후를 가리켜서 중국의 3대 악녀라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그녀들은 그런 냉혹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인물 여태우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우는 원래 꽝을 의미하는 치, 즉 본명은 여치예요. 기원전 240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여문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문은 원래 산동 지역의 유지였었는데요. 가족들을 데리고 유방의 고향인 폐현, 현재 강소성 서주시입니다. 거기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현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 딸이었었던 여치는 이곳의 하급 관리 출신인 유방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두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첫째 아이가 후에 노원 공주로 불리게 될 딸이고요. 둘째 아이가 한의 2대 황제인 유영입니다. 진나라 말기는 진시황이 여러 해에 걸쳐서 자신의 능을 축조하던 시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을 모두 공사장으로 동원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공사장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유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방은요, 죄인 몇 명을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책임 소재를 자신이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거의 죽음으로써 그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던 죄수들을 모두 풀어줘 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을 도망가던 죄수들은요, 이거 우리 도망가봤자 어떻게 살 길이 없네? 라고 해서 이 유방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방이 초한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최초의 혁명 동지들이 바로 그 죄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초의 항우와 한의 유방이 다시 한번 중국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었던 것이 바로 이 초한전이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방의 아내였었던 여치는요, 초나라 군영에 여러 해 동안 인질로 잡혀서 온갖 굴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러한 생활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은 심리적 타격, 즉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녀가 훗날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방에게는 여치 말고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황후가 된 여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요, 유망의 총애를 받고 있는 척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척희가 아닙니다. 척희입니다. 대단한 미인이었었다라고도 전해지고요. 여러 전쟁을 치르는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8년간이나 유방과 함께 전선을 누빈 혁명 동지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척희에게는 여의라는, 유여의가 되겠죠. 여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태자인 유영은 선량하고 좀 나약한 성품인데 반해서 유여의는 제왕으로서 필요한 여러 품성을 아주 타고난 왕자였었다라고 합니다. 유방은 태자인 유영을 패하고 유여의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중신들의 반발로 보류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치 입장에선 정말로 두려운 존재가 바로 그 척희라는 여인과 유여의라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서 얻은 그 아들이 되겠죠. 바로 칼을 갈면서 훗날을 준비합니다. 여치는 이미 정계를 은퇴한 장량을 찾아가 도움을 받게 되고요. 결국 간신히 태자의 폐위를 막는 데 성공합니다. 여치의 성품은 유방이 공신들을 처리하는 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원래 공신은 나라를 세울 때는 필요하지만 나라를 세우고 나면 성가신 존재이자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신이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신은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 한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는 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한신의 직책을 점점 깎고요. 4년간이나 수도 장안에 억류시키고 견제했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혁명 과정에서 그와 맹세했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맹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며 죽게 하지 않고 쇠붙이 무기를 보며 죽게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했대요.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후에 서로 죽이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태우는요,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해석합니다. 한신을 잡아 죽일 때 자루를 씌우고 대나무로서 찔러 죽인 거죠. 그러니까 자루를 쓰다 보니까 하늘과 땅을 볼 수 없었고요. 쇠붙이로 죽이지 않고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였으니까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개국공신들에 대한 그의 과감한 조치는 한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전쟁 영웅 중의 영웅인 팽월 차례였습니다. 여친은 팽월의 측근들을 협박해서 그를 반역죄로 모함하도록 한 다음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녀는 팽월을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삼았습니다. 그의 뼈와 살로 육젓을 만들어 제후들에게 보내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한신이나 팽월과 같은 개국 공신들을 처단하는 일은 사실 왕조가 새로 세워지면 가신들을 처리하는 것은 역사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녀는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유방이 죽고 16살의 어린 자신의 아들인 유영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여친은 태우의 신분으로서 정사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무엇보다 연적이었었던 척부인, 그 척희라는 여인이 있었죠. 척부인에게 오랫동안 칼날을 갈아왔던 그녀는 유방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녀에 대한 복수를 단행합니다. 여태우는 척부인의 머리카락을 모두 자르고 팔, 다리에 수갑을 채워 죄수복을 입힌 이후 곡식을 빻는 고된 노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당시 척부인의 아들이었었던 유여의는 외곽에 조라는 나라의 조왕으로 책봉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친은 이러한 유여의마저 죽이기 위해서 수도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심성이 착했던 황제는 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간파하고 어린 동생을 직접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얘는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죽이지 마세요라고 몸소 실천했던 것이죠. 그리고 2대 황제였었던 유영은 자신의 어린 동생이었었던 유여의를 계속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몸으로 직접 보호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영은 사냥을 잠시 나가게 되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독살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2살의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잃은 척부인은 당연히 여태우에게 그 원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척희라는 그 부인, 바로 척부인의 팔, 다리를 자르고 두 눈을 파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한 증기를 쐬게 해서 귀를 멀게 하고 약을 먹여서 벙어리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변소에 두어 인간돼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자 외출을 하고 들어왔었던 그 황제, 그리고 그 자신의 어머니한테 눌려있는 황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황제의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 잡기에 탐닉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태우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천륜을 거스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친누나죠. 이 노원공주가 낳은 딸, 장씨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 장씨를 황으로 들였던 것이에요.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 유영은요, 자신의 친조카와 결혼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의 후궁들이 낳은 아들들은요, 모두 황후가 데리고 가서 키웠었고요. 그 생모들은 모두 죽였다라고 합니다. 즉 권력이 조금이라도 이탈될까봐 모든 것을 막아내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어머니의 폭정 속에서 2대 황제였었던 유영은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유영의 아들 중에 하나였었던 왕을 그 이후 3대 황제로 올리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유공입니다. 그는 4년 동안 재위하게 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친어머니인 장씨가 할머니인 여태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태우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소년 황제를 가두어 놓고 굶겨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4대 황제인 유홍입니다. 그 역시 어린 나이에 재위하게 되었었는데요. 하나도 실권이 없는 상태에서 황제를 하다가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유공과 유홍, 이들을 모두 소제라고 부르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들의 재위기간 8년을 한나라 역사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180년 어느 날 오랜만에 궁 밖으로 나갔던 여태우에게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덤벼들어 그녀의 겨드랑이를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병에 걸렸는데요. 계속 그 병에 걸려서 하는 말이 유여의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 전쟁 과정에서 여치의 사체는 훼손되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그녀였지만 너무나 초라한 말년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행복했는지, 그래서 좋았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녀에게는 중국 3대 악녀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평생 따라다닐 테니까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듣다 보면 절로 상식이 늘어나는 이야기 세계사의 유성환이었습니다.